폭염 속 오토바이 한 대가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립니다. 헬멧 속 얼굴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등에 맨 배달 가방은 오늘도 무겁습니다. 그는 벌써 10건이 넘는 배달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쉴 곳을 알아도 쉴 시간은 없습니다. 멈추면 수입이 줄고 달리면 몸이 위험해지는 하루. 이것은 어느 특별한 배달기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배달기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여름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쉼터를 마련하고 생수를 나눠주지만 현장의 사정은 다릅니다. 왜 이들은 몸이 힘들어도 오토바이에서 쉽게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서울 도심의 한낮 기온은 34도를 넘어섰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배달기사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등에는 음식과 음료가 담긴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기사도 있지만 걸어서 배달하는 도보기사도 있습니다. 배달이 많은 날에는 하루 20건이 넘는 주문을 처리합니다. 걸음수로는 2만 보에서 많게는 3만 보에 가까운 날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는 무거운 가방을 맨 채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잠시만 걸어도 땀이 흐르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한 배달 노동자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땀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쉴 곳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쉬려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배달기사들이 가장 반기는 공간 중 하나는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물을 마시고 땀을 식히고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문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 시간에는 오래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플랫폼 배달 노동은 일한 시간보다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려는 이유입니다. 정부도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를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전국 152개 이동노동자 쉼터를 거점으로 생수 50만 병을 공급했습니다.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정부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안전보건 협약도 맺었습니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상 악화 시 안전용품과 쉼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달 노동자가 불이익 없이 스스로 휴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부 플랫폼은 폭염 때 1시간 안에 10분 이상 쉬도록 권고하거나 편의점을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생수와 이온 음료,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을 중단하면 그 시간만큼 수입도 줄어듭니다.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높은 배달료나 인센티브가 붙어 더위 속에서도 배달을 멈추기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 역시 배달 시간과 인센티브 제도가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염의 위협은 배달기사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령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순찰을 야간까지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과 13일 이틀 동안 전국 온열질 환자는 203명에 달했습니다. 5월 중순 이후 누적된 환자의 4분의 1 이상이 단 이틀 사이 발생한 것입니다. 폭염이 심해질수록 환자가 짧은 시간에 급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7월 10일 기준 전국 온열질 환자가 535명, 추정 사망자가 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25년 온열질 환자는 모두 4,460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이었습니다. 특히 폭염이 집중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약 열흘 사이에 전체 환자의 약 30%가 발생했습니다. 폭염 피해가 여름 전체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극단적으로 치솟는 기간에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이 숫자가 폭염으로 인한 전체 피해를 모두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열사병이나 열탈진처럼 더위로 직접 발생한 환자를 중심으로 집계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온은 기존의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의 상태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폭염 중대경보 수준인 38도 이상으로 오르면
고령층의 사망 위험은 약 1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신장질환으로 기록되면 온열질환 사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폭염 피해를 평가할 때 초과 사망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봅니다. 초과 사망은 특정 기간에 평상시 예상되는 사망자보다 실제 사망자가 얼마나 더 많이 발생했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 가운데 하나였던 2018년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응급실 감시체계에서 집계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4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대학 연구팀은 같은 해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약 1,392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직접 확인된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폭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전문가는 응급실 감시체계가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직접적인 온열질환 중심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건강 피해를 보려면 초과 사망 같은 지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더위는 개인이 물을 많이 마시거나 참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쉼터가 있어도 갈 시간이 없다면, 물을 지급해도 배달을 멈출 수 없다면 폭염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어지럼증이나 두통, 메스꺼움, 심한 피로, 의식 저하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잠시 멈추는 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달 속도가 곧 수입으로 연결되는 플랫폼 노동.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얼마나 빠르게 배달하느냐보다 안전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느냐를 우선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뜨거운 도로 위에서 우리의 문 앞까지 음식을 실어 나릅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조금은 더 안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